지난해 2023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3,660만 명이랍니다. 3,660명이랍니다. 그 3,660명 중에 이제 절반이 5060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5060.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. 그렇게 고독사 하는 그분들의 삶이 어땠을까? 이제 막연하지만 혼자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. 이 좁은 방에서 술병이 나뒹굴고 약병도 약봉투도 있을 것 같고 책이나 아니면 이제 그분의 소지품은 그다지 화려할 거 없고 되게 소소해 보일 것 같고 아마 고립되어 있고 혼자서 다른 누군가도 소통하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. 참 서럽고 안타깝고 답답하죠. 고독사를 한다.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. 나의 죽음조차도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. 근데 그러한 일이 점점 남의 일이 아닌 그냥 사회의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영화가 뭐냐면 고독사 한 사람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고독사한 사람들의 지인을 찾아가서 장례식장에 참석할 건지를 물어보는 이제 이야기였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분도 삶이 되게 외롭고 좀 고립이 되어 있던 것 같았습니다. 근데 그분이 우연찮게 이제 이미 고독사한 사람들의 인생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미 이제 세상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고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. 그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잔잔하고 되게 낮게 깔려서 좀 많이 좀 깔아앉아 있었죠.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영화 제목은 스틸 라이프였고요. 여전히 삶은 소중하고 누군가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아있을 텐데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잊혀진다라는 게 되게 서글펐습니다. 슬펐고요.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할까?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역량,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. 고독사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을 놔두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 가족과 헤어져서 가족들이 찾지도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할 때는 살아있었을 때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을까, 얼마나 무책임했나, 얼마나 그랬으면 죽음 이에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다못해 추모 한번 못 받나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. 근데 요즘 시대에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형제 자매끼리도 뒤통치고 사기치는 이 험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일상이 될까봐 좀 겁나죠. 많이 두렵습니다. 저도 이제 어느새 5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가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. 내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? 그리고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?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며 지낼 수 있을까? 라는 걱정, 염려도 되고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삶을 잘 좀 살 수 있게끔 애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? 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. 참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, 많이 고민스럽고 많이 어렵다라는 걸 더욱더 느낍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위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좀 줄어들고 점점 혼자로 조용히 고립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고립이 된다라는 거, 고독해진다라는 거, 그리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,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 조금 분리가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불분명한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느 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에 보면 술과 담배에 중독이 되니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되게 좀 나아버려지더라. 그냥 내 인생이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걸 경험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것들에 중독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애쓰고 끊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
참 이제 되게 저한테는 이제 깊게 와닿았습니다. 왜냐, 술이나 담배나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당장의 위로가 됩니다. 되게 힘들고 답답할 때 담배 한 대 피면 이 뭡니까, 그 니코틴을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 잠시 동안 진정이 되죠.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. 저도 담배를 꽤 오랫동안 펴봤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런 것에 계속 이제 빠지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악화되면서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고 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그 고독 사신 그분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 봅니다. 소주병이 나뒹굴고 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되게 사는 게 힘들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놔버린 게 아닌가라고 말입니다.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할 걸까?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추구해야 될까? 라는 고민,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.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부딪히는 현실, 상황 이런 것들은 두렵고 겁나고 막막할 때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도 많습니다.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들어주시는 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좀 더 잘 부여잡고 앞으로 뚜벅뚜벅 내 힘으로 잘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뭔가 잘 안 될 때는 때로는 시간이 흘러가게 놔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.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또 기회가 오기도 하더라고.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너무 절박하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억지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애쓰면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괴로운 것 같습니다. 고독살 그 상황까지 가는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죠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나는 과연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고 내 삶을 잘 좀 채워나가며 지낼 수 있을까? 라는 두려움도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건네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, 내가 내 자신에게 괜찮다, 너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너무 절망하거나 위축되지 말라 라고 또 어깨를 또닥또닥 거리면서 내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좀 잘 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. 고독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